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6년도 2월 13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매가 좀 일찍 끝나면 영상을 찍어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혈투 끝에서 마무리를 해서 그냥 퇴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또 연휴 기간 동안 또 살펴보실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실 분들 위해서 영상 하나 남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명절은 이제 내일부터 휴일이라 저도 이제 3일 동안은 이제 시장 안 보고 쉴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늘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시황을 올려드리는 것은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혹시 글, 시황들이 혹시 AI가 작성해 주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수기로 작성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늘 제가 데이터를 직접 보고 제가 수기로 쓰는데 뭐 AI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저도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 참여를 늘 하는 것이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장을 지금 바라볼 때 어제 제가 드렸던 얘기들이 좀 있죠. 어제 드렸던 얘기는 이제 미국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국내장의 여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새벽에 결국은 이제 다우지수가 한번 깨졌습니다. 다우지수가 깨졌고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서 5만 선을 4일 만에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조정이가 올라온 게 얼마인데 이까짓 거 빠진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주가가 올라온 폭이 이만큼인데 뭐 이 정도 조정을 받은 게 무슨 큰 서사가 될 것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만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내용이 중요하냐면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 혹시 못 보셨으면 어제 영상 같이 묶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것은 이 AI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개발사 대표인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좋든 싫든 딱 달라붙어야 될 이슈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현대자동차에서 AI 쪽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율주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대표이셨던 분이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분이 좀 오셨잖아요. 엔비디아에 역임하셨던 분이 오셔서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기계와 소프트웨어는 아주 긴밀하게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지난 밤에 시장 흔들었던 것은 이 AI 기업들이 수익성,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 그게 플러스 알파 소프트웨어 쪽이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아마 분석이 되어지면서 5만 포인트, 즉 신고가 구간에서의 부담을 느끼면서 차익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상된 조정이었죠. 제가 3일 정도 주가가 이상하게 안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아마 어떠한 빌미를 찾기 위한 부분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한 방 맞아버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올라온 추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같은 등락을 할 건데 어떻다 말씀드렸죠? 시장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종목이 깨진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라라는 말씀을 어제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자고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 시장부터 그냥 버텼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약간 명절 효과죠. 명절 효과라서 거래가 잠식되고, 그다음에 시장을 좀 인위적으로 받쳐주고, 왜냐면 이제 명절 효과가 좀 있어야 되니까. 명절에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뭐 할 얘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시장이 좀 뒷받침되는 경향도 있고, 기관들도 오늘 쉬는 쪽들이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 밸런스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버티긴 했습니다만 55,500포인트를 버텨냈습니다만 결국 이제 장 후반부에 못 버티고 좀 내렸죠. 그러니까 이 조정을 받은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뭐 빠진 것도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겠냐면 결국은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다.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분위기, 시장 크게 안 빠져요, 한 방에 여러분.
이거 뭐 한 방에 빅쇼트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지금은 계속 저울질하고 방향성 저울질하고 호흡 조절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과정 속에서 매물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에서 위치를 좀 보자고 하면 현물 쪽의 움직임이 과연 크냐라고 보자고요. 현물 쪽에서 움직임이 크냐고 보면 크지 않아요. 현물 쪽의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선순환이 돌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장을 볼 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압박력이 좀 강해요. 저도 지금 오늘 조금 어려웠어요. 꽤 까다로웠고 겨우 수익을 냈습니다만 새벽에 좀 주가가 워낙 강하게 밀어낸 다음부터 좀 흐지부지해서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구간이에요. 추세를 따라가기에는 지금 시간대 추세가 많이 터트릴 상황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계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프리마켓, 현재 시장 때 크게 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 진폭이 걸려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이 반등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미 떨어진 또 힘이 있다 보니 이게 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과 올리는 힘이 지금 중첩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제한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유가의 움직임이나 금 가격의 움직임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움직임들이 거의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역시 이쪽도 크게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큰 쪽의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증시가 움직이면서 자금이 움직여줘야지 결과가 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시면 어제 새벽부터 해서 계속해서 온실가스 규제 금거 폐지,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 완화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인기가 높은 쪽에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원활한 흐름이 보여지게끔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멘트를 던져줬는데 이게 좀 긍정적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앞뒤를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의 유연성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큰 굵직한 이슈 같은 게 너무 순식간에 말 한마디로 판이 뒤바뀌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은 별로 즐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게 변하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세 완화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펌핑 받기 좋은 내용이거든요. 꼭 업종이 아니어도 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시장이 뭐 이유 없이 폭락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은 급등을 해주기 딱 좋은 이슈긴 한데 생각보다 반영을 거의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추이가 또 말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를 다소 잃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약간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지지율, 본인이 이끌고 가고 싶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이제 S&P 500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을 설명을 드리면 뭐 쟤는 묶여가는 친구니까 같이 그냥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S&P 500 관련돼서 뉴스를 좀 많이 내보냅니다. 굉장히 뉴스를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S&P 500 자체에 대해서 보면 향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을 계속 내보내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기사를 갖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저께 기사가 나타난 이에 랠리를 계속 펼쳤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통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호재에서 팔고 악재에서 사는 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최근 이제 S&P 500도 계속 주가를 좀 펌핑하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멘트들을 이렇게 던져줍니다만 깊숙하게 박혀버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큰 손들이 자기들의 매물을 던지기 위한 각을 또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다소 짙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가 쉬운 게 현물을 그냥 보면 됩니다. 네, 현물을 그냥 보면 너무 답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현물을 보면 답지가 나오느냐 그 점을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S&P 500 쪽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의 종목군의 형태를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이미 추세가 좀 꺾여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이슈 중에 하나 뭐냐면 지수는 안 빠졌기 때문에 감이 안 잡혀요. 지수 자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종목들은 이미 눌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방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버티고 있으니까 덜 빠졌겠지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기간이 이게 한 달, 두 달이나 석 달이 되기 때문에 석 달간 매물 압박을 계속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종목들이 영향을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처럼 해외 선물을 통해서 백업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이 보존되죠. 저희가 오늘로써 2월달 거래 동안 오늘 저희가 이제 한 달 목표 수익을 보통 1,000만 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써 이제 1,000만 원을 도달을 딱 했어요. 다행스럽게 명절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놓고 갔기 때문에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남은 거래일수 동안 차분하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수익이 좀 더 증대되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백업을 해놓으면 좀 불안함이 덜한데 오로지 맹목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만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도 불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국면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리고 나자마자 시장이 좀 흘러내린 것 과정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시장이 빠졌다 맞췄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캐치를 하고 있느냐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캐치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목을 해서 같이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CPI 발표가 될 건데 CPI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말을 어떻게 갖다 맞출 것이냐인데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현재 메커니즘 상태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자 소프트 AI 산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되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성. 이 효율성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전 사업자니까. 근데 이제 사업자의 의미가 맞을 거예요. 사업자는 AI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시켜서 4개를 만들 걸 로보트가 해서 8개를 만들면 효율성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내가 월 지급해야 될 급여가 4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로보트를 이용했을 때 임대료나 월 감가상각을 했을 때 250이다 하면 이게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 대놓고 이것만 해도 부담이 됐던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를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지표랑 고용 지표를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 추이가 어떤지.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가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얘가 하게 되면 사실 사람을 덜 써도 된다는 얘기 때문에 근로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로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대체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뭐 디자이너 1명, 뭐 디자이너 2명 하고 서버단 만드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메인 기획자 1명, 뭐 코딩하는 사람 뭐 3명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거면 7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7명인데 AI를 시키게 되면 서버단 1명, 이미지도 이제는 뭐 이미지 단도 AI가 해줘버리니까 AI가 냅둬야 되니까 1명 냅두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자 냅두면 절반만 줄이면 똑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근로자가 떨어지게 되고 근로자의 고용을 덜하게 되겠죠. 그럼 근로자의 고용을 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고용을 못하니까 실업자가 많겠죠.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실업률이 올라간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되겠죠. 돈을 못 쓰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물가가 선행지수가 움직이지 못하겠죠. 선행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역순환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또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더 추가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고용 인원수는 확실하게 줄어들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니 노조에서 벌써 반발하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된다 이거죠. CPI라는 것도 야 CPI가 이게 뭔 관계인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CPI라는 것 제목 자체는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지표가 떨어질 수 있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타난 징조를 보이면 이 지표를 과도하게 시장은 해석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결국은 변동성 연동이 되겠죠.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게 당장에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 갖고 망했다 안 망했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CPI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그 측면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며칠 저는 못 보겠습니다만 시장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재차 저점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 압박감은 굉장히 높아지면서 매도가 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패닉 셀이 아니라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이야 오늘 이후로는 이제 거래가 안 되시니까 뭐 신경 쓰실 거 없으시겠지만 미국 증시를 보시거나 선물을 그래도 연휴 동안 거래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메커니즘을 좀 고르게 생각해 보시면서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도 뭐 흡족하고요. 저는 지난달 수익은 2,600만 나고 이랬다 할지라도 일단 목표를 달성했던 게 중요하고 또 저도 잘 충전하고 다음 수익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올 생각입니다. 체험을 제가 오늘 체험 받지 않았었고요. 다음 주에 목요일 금요일이죠. 다음 주 20일 21일 또 체험이 예정되어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잘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연휴 동안 제 영상 보시고 또 같이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휴 기간이라도 접수는 해드릴 테니까 접수해 두시고, 해외를 안 나갑니다. 이번에는 해외를 안 나가서 접수가 가능하니까 접수해 두시면 제가 명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족들과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영상 올려드리고 이만 퇴근해서 가족들과 저도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명절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파생강 송 대표였습니다.